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약 정리를 해서 결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전세 사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주택에 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죠.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이 단독주택은 이렇게 생겼어요.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소유자는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구. 10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9세대가 9가구가 전세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내 앞에 있는 9가구의 총 보증금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금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동주택을 볼 텐데요. 보면은 이 소유자는 여러 명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유자, 갑, 소유자, 갑 다 틀려요. 소유자가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 됩니다. 즉 여기서는 201호를 본다면 201호에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리고 세입자도 한 명입니다. 내가 201호로 들어가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리고 세입자는 나 혼자뿐이에요. 세입자도 한 명입니다. 이건 단독 소유의 건물이고요. 단독 소유의 건물이고 주택으로 보면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건물 형태는 집합 건물이고 주택으로는 공동주택입니다. 물론 우리 주택법에서는 물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주택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세 가지만 준용을 하고 있죠. 그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이제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여기에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이 있어서는 소유자가 201호에 소유자가 한 명이고 세입자도 나 한 명이기 때문에 총보증금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총보증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단독 소유인 주택, 단독주택에서만 이 총보증금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한 명이고 세입자는 이제 여러 명이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독주택의 특징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공동주택은 소유자 한 명에 세입자 한 명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어떤 금액과 관련해서 나보다 앞선 권리자에 관해서 문제되는 것은 대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납 세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증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라든가 그리고 미납세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처럼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이런 총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미납세금도 또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있어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집값이 9억인데
호실이 있어요. 그 중에 9개의 호실은 각각 1억씩 들어와 있고 나머지 공실 하나가 있어도 내가 입주를 하는데, 만약에 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생겼어요. 경매에서 운 좋게 집값 그대로 9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앞선 보증금 9억은 다 찾아가요. 그리고 새로 입주한 나는, 세입자는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집값이 19억입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것도 또한 10호실에, 그리고 각 9호실은 세입자가 1억씩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대출이 5억이 있고 미납세금이 5억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 나보다는 권리가 앞서겠죠. 그래서 여기도 또한 문제가 생겨서 집값이 19억에 낙찰이 됐다고 봅시다. 그럼 앞선 대출 5억, 세금 5억 찾아가면 9억이 남죠. 이 9억은 또 앞선 세입자가 찾아가요. 나는 또 못 돌려받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돌려받으려면 이 앞선 세입자들의 이런 금액, 그리고 대출 금액, 미납세금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파악이 어렵다는 것에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웠는데 법을 개정을 했어요. 당연히 대출 금액이야 등기부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이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의무로.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세입자의 사전 동의 열람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이제 이런 정보 제공이 의무인 이때하고 의무는 틀리죠. 미납세금 또한 임대인의 정확한 제공 의무로 법을 바꿨습니다. 의무로. 또한 세입자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해요. 이렇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방법. 물론 미납세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안전장치를 했는데, 세 가지의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안전장치. 이 세 가지 안전장치는, 첫 번째, 임대인한테 의무로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임차인한테도 권리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중개사한테도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중개사한테도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임대인 같은 경우,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제지문에서 미납세금이죠. 그리고 확정일자, 보증금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시켰죠. 이런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7항하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무서에 열람 신청을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한테도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개업 공인 중개사입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즉 세입자죠, 위에사 임대인 이런 의무가 있고 임차인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안정장치를 세 단계로 해놔서 총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전세사기가 일어났던 지금까지의 전세사기에서는 많이 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내용인데요. 근저당권, 즉 대출이죠. 그리고 미납세금, 그리고 총보증금만. 그리고 총보증금 화폐는
내 것까지 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건물 가격의 70% 내지 80% 이하가 돼야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율이죠. 70, 80%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도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됐을 때 한 번 유찰됐을 때에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 다운되는 차감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차감이지만 인천, 수원 같은 데는 30%가 차감되죠. 그래서 이 차감 비율은 지방마다 틀립니다. 지방에 있는 법원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주택의 총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해서 나올 수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